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지윤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을 크게 짚어보게 되면은 수도권의 그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추가로 규제하고 그동안에도 세금 탈루하고 불법적인 증여의 온상이었던 법인에 대한 투자를 원천 봉쇄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골자입니다. 그래서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총 6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6가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윤TV. 자, 그 첫 번째는 규제 지역이 확대됐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인천 연수구하고 남동구, 서구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안산시 단원구하고 대전까지 조정 대상 지역을 거치지 않고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졌던 지역들은 투기 과열지구로 새롭게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종부세 중과 등의 규제도 더해지게 되는데 6월 19일 지정일 이전에 계약분을 제외하면 이후에 발생하는 계약에서는 세금이 중과될 수 있다는 부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조정 대상 지역보다 세금이 더 무겁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정비사업 규제인데요. 정비사업 규제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가장 강력한데요. 매도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그 재당첨 제한 이력이 있다면은 앉은 자리에서 현금 청산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재건축뿐만이 아니고 재개발 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시행이 됩니다. 2018년도 1월 24일 이후 최초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재개발 지역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일반 분양이나 조합원 분양 등을 받은 적이 있다면은 분양 신청이 금지되고요. 그리고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6.17 대책 발표된 다음에 청와대 게시판이나 그 청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도 제작을 해드릴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음 영상도 꼭 참고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확대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번에 가장 강력한 대책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부분입니다. 그 강남의 GBC 주변하고 그다음에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 그다음에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 뭐 송파구 잠실동이라든지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 23일 이후에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간은 서울 대치동과 청담, 잠실 일대의 집을 살 경우에는요. 구청장의 허가를 꼭 받아야 되고요. 의무적으로 2년간 꼭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갭 투자가 거의 불가능해질 전망이고요. 또 허가를 받은 경우에라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지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요. 매매나 또 임대가 금지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맹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토지 공개념의 전초전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직업의 모든 것이라는 그 유튜브 그 황혜수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집을 사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워낙에 많은 규제를 풀더라도 집값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대책이긴 한데 제가 생각해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찌됐건 앞으로는 1년간 강남 일대에 집을 사시려고 한다면 구청장님의 허가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부분 꼭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부자멘토.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이번 조치는 18일에 공고가 될 거고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1년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지역은 굉장히 잠잠해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이 이제는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인근에 있는 지역들로 또 풍선 효과가 퍼지는 거는 아닐까라는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역에서 허가 없이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다음에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에 신중해야 된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규제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대상이 확대가 되는데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는 부분은 2020년 9월에 시행이 되는데 그 앞으로는요 조정 대상 지역 이상 규제 지역에서는 집을 매입할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 중에 증빙 자료 제출 대상 범위도 확대가 됐고요. 또 향후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내 집을 매입할 때도 자금 조달 계획서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된대요. 증빙 자료 검토 후에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조사에 착수를 해야겠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투명하지 않은 돈으로 집을 매입하는 거는 조사 대상이 선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다음 규제로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훈TV. 자, 기존에는 9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할 때 적용되던 게 이제는 규제 지역 내에서는요 3억 초과 아파트를 매입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자, 기존에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규제 시행 이후에는요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고요 즉시 상환을 해야 돼요. 자, 조정 대상 지역 이상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유주택자는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되고요 또 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무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자, 6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된다는 점이 맹점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음 영상에 나올 겁니다. 자, 앞으로는 그 일시적 이가구를 이용해서 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가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지다 보니까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담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이런 양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니까 일시적 이가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투자하는 부분들도 많이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예요. 자, 재건축 정비 사업에서 가장 초기 단계가 안전진단이거든요. 근데 이 안전진단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주관 기관을 원래는 구청이 담당을 했었는데 이거를 시나 도가 담당하는 걸로 도정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 보고서가 부실하게 제출하게 되면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그리고 입찰도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2021년도 상반기에 시행이 될 거고요. 또 1차 안전진단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적정성 검토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꼭 현장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관행상으로 서류로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번 대책으로 2차 안전진단의 경우 현장 조사는 필수로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안전진단 웬만하면 통과시키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재건축 재개발 부분에서 더 심각한 규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못 맞추면 분양 신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이상 거주를 안 하면 현금 청산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What? 이 2년 거주 기간은 합산은 되기는 하지만 2020년도 12월 이후에 도정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최초로 조합인가 신청한 사업장부터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진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기 이전에 매입을 했다가 지정되는 경우에 그 이후에 지정된다라고 하면 2년 거주 요건을 못 맞추게 되면은 자동으로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다음은 법인 투자를 원천 봉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다음에 법인 강의들이 관련 강의들이 대부분이 다 취소가 될 만큼 법인에 대한 규제를 가장 강력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법인의 경우는요. 규제 지역이나 이런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것들 상관없이 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게 될 때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 세율도 굉장히 많이 높였는데 2021년 부가분부터 법인의 종부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이 2주택이면요. 3%, 그다음에 3주택이면 무려 4% 종부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도 아닌데 4%라고 한다면 대략 계산해도 엄청난 금액이겠죠. 또한 앞으로 이제 법인 명의의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더라도요. 종부세가 과세가 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6월 18일 기준으로 그 이후 취득한 주택은 8년 장기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를 부과를 하겠대요. 그리고 양도세도 더 강화를 했는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 기존 양도 차익의 10% 추가 세율이 부과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20%로 높였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주택도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20%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법인이 갖고 있는 물량들 중에 양도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회피성 법인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으로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기본공제 6억 원도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가액이 모두 합쳐서 15억 원이라고 하면 6억 원을 공제하고 9억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6.17 부동산 대책으로 15억 전액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야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훈TV. 자, 그럼 여기서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양도세,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서 올 후반기나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나오는 물량들이 꽤 있을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내드릴게요. 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법인 명의의 모든 거래는 거래세, 보유세, 혜택 거의 없을 거니까 꼼수 부리지 말고 법인 명의로 거래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근 지역이 상승세를 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을 규제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규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인근의 지역들이 약간 상승세를 탈 수 있다라는 부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합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과가 되게 되면은 강남 현장을 이렇게 예시를 들었을 때 보통 한 현장당 한 4억 원, 5억 원, 그러니까 한 채당 그 조합원 분담금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발생을 할 거라고 이렇게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정도 굉장히 강력하고 2년을 거주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에 앞으로 굉장히 큰 그 피해를 볼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또 재건축 조합원 지분 거래가 많이 냉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 6.17 대책에서 다루지 않은 거는 임대차 3법이거든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집값이 급등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어떤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 6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보시고 참고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결론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유추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허점과 맹점들, 그 다음에 보완해야 될 점들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